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블룸 에너지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좋았다. 이거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말사 지금 거의 30% 빠진 것 같아요. 다 합쳐서 네, 한 20 몇 프로, 30 몇 프로 빠진 것 같은데 왜 빠졌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번 분기 실적을 좀 보면은 네. 이제 4분기랑 연말 결산이 있는데 4분기에 YOY로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역성장 난 거죠. 그리고 23년 기준으로 11.2% 성장을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어요. 네, 컨센서스 하회가 매출에서 일어났고 반면에 이제 마진 쪽, 네. 마진 쪽에서는 이게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YOY로 2.8%가 올라서 현재 27.4% 4분기로 찍었고 네. 그다음 23년 기준으로 2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또 좋았어요. 근데 결국엔 여기서 너무 큰 컨센서스 하회가 있어서 좋지 않았다. 그다음에 뭐 4분기에 처음으로 EPS도 나와보고 에비타도 나와보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이게 제일 컸다. 네. 이거에서 주가 이제 그 실망감이 제일 컸고 일단 이건 4분기인데 4분기는 뭐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23년 전체를 보는 게 좀 중요한데 네. 일단 ASP 단가는 6%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코스트가 13% 정도 떨어지면서 마진은 더 좋아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방향 자체가 마진은 계속 오르고 있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마진은 더 오를 공간이 있다. 그래서 올해도 2% 정도 마진 올라가는 걸 예상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도 한 10에서 15% 정도 매출 성장을 보고 있는데 원래 얘네가 생각한 프로젝션은 거의 한 25%거든요. 그러니까 또 컨센서스를 하회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다. 이게 제일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좀 보면은 현금이 많이 늘었는데 네. 사실 이건 이제 끌어온 돈들이라서 뎁트에서 이제 현금이 늘어난 거라. 순부채는 그 뭐냐 순연금 상태는 부채다. 그렇죠. 그런 상태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영업활동 현금을 마이너스가 꽤 컸는데 이제 그 재고나 그 매출 채권 이쪽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과했으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런 상태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사실 크게 볼 건 없어요. 그냥 뭐 비용 감축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로그. 백로그는 괜찮습니다. 백로그 자체는 지금 괜찮게 올라가고 있어서 크게 엄청 문제될 건 없고, 네, 뭐 조금 아쉽지만 문제될 건 없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많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요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한 1.7에서 1.8 사이 정도를 봤는데 그거 대비해서 이제 많이 하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네. 좀 보면은 그냥 좀 이제 컨퍼런스 콜 다 정리를 하면은 네. 일단은 그 CEO가 나와서 일단 24년 목표는 수익성 개선. 그래서 23년 판가 유지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원재료비 절감하고 네. 서비스 사업부 마진 개선하고 OP 비용 절감하고 네, 이쪽에 이제 포커스돼서 얘기를 한 다음에 좀 에너지 시장에 속해 있는 기업이니까 에너지 시장 매크로가 지금 어떤지 설명을 좀 해줬어요. 네. 그래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EV랑 EV 차징, 리쇼어링, 그리고 전력화. 전력수가 역대급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발전소가 있잖아요. 네. 발전소가 있고 이제 수요처가 있는데 이 발전소에서 수요처까지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보통 송전망이란 걸 통해서 보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송배전 시스템인데 지금 미국에서 발전소는 이제 뭐 친환경 발전소든 전력 발전소든 많이 잘 되고 있어요. 역대급으로 자꾸 발전을 잘하고 있고 수요도 계속 늘고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네. 근데 문제는 송배전망이 안 좋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송배전이 좋아야 되는데 송배전이 안 좋으면 여기서 이제 과부하가 일어나거나 뭐 지금 이게 200을 생산해도 100밖에 컨트롤 못하면 100만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송배전망이 9만 마일 정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2022년에 700마일밖에 설치가 안 됐다. 그리고 신규 원자력은 그러니까 원자력은 짓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발전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10년간 의미 있는 전력 발전, 추가적인 발전 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본인들은 천연가스 의존도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5년 전만 해도 이제 비용 자체가 문제였는데 전력의 이제 단가죠. 단가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수급이 좀 문제다.
수급이란 건 이 송배전하거나 전력을 보내는 시스템. 수급이 문제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 수급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객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느냐 해서 지금 얘네들이 밀고 있는 게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거든요.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본인들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A급 그 대형 고객사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제 유틸리티 회사들이 자기들한테 추가 전력 기대하지 말라고 이미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너무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쓴 걸 떠나서 송배전이 안 돼서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 있어도 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우리의 제품들은 이 시의성을 충족할 수 있고, 얘네들이 뭐 항상 100% 발전을 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유연성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특징이 데이터 센터는 이제 워낙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이제 막 수백 메가와트 규모다. 그래서 일단 규모가 우리가 했던 이제 몇 메가와트 정도였는데 기존 고객들은 수백 메가와트다. 그리고 이제 그린필드 데이터 센터가 많다고 하는데 이제 그린필드랑 브라운필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건 이제 리모델링입니다. 네, 리모델링이고 이건 신축. 신축인데 데이터 센터들이 이미 많죠. 이미 많은데 현재 있는 데이터 센터에 연료전지를 더하면은 브라운필드 리모델링인 거고 아예 새로운 아예 없는 곳에 이제 지으면은 그린필드 신축입니다. 근데 현재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린필드 데이터 센터가 많다고 해요. 이게 이제 좋지만 안 좋은 게 데이터 센터 짓는데 그래도 시간 한 1, 2년, 3년 걸리거든요. 그쵸. 1에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로그죠. 네, 이런 뜻인 겁니다. 명함이 있어요. 당장의 숫자로 인식되지가 않는다. 그렇죠. 당장 2024년, 25년, 25년까지는 본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24년에는 당장 이렇게 들어오진 않을 거다 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반도체 공장. 왜냐하면 여기도 결국 24시간 돌아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전력이 멈추면 안 돼서. 그렇죠. 한번 텍사스에서 멈춘 전적이 있죠. 21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전 때문에 멈춘 기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되게 많이 보는 맞아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전기 기반 EV 그냥 EV예요. EV 쪽 충전. 그다음에 이제 웨어하우스 물류 창고 이쪽으로 확장될 거고 일부는 실제 계약으로 전환할 걸 예상한다 올해 이쪽에서는. 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는 워낙 말했지만 수백 메가와트 단위다 보니까 수백 메가와트를 블룸 제품으로 하려면 진짜 이거 블룸 서버 이거 엄청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린필드다 보니까 쉽게 걸린다. 그리고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제 새로운 이제 그 B 플렉시블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부하에 포커싱이 돼 있는데 부하라는 게 뭐냐면 전력을 100% 썼다가 50%로 바꿨다가 다시 80%로 바꿨다가 뭐 15%로 바꾼다. 요게 이제 부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부하를 유연하게 줄 건가.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일반 제품들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에 맞는 걸 옵션을 해놨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은 안 걸려도 에너지 손실이 많다거나. 근데 이제 그거를 포커싱해서 만든 제품이 B 플렉시블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데이터 센터 고객들 이제 어느 정도 타겟팅을 한 거고 데이터 고객센터는 앞에 작년에 나왔던 CHP는 이제 그 냉각 효율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데이터 센터 쪽으로 얘네들의 수요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맞춰서 신제품이 나왔다. 그다음에 뭐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한국 외에 2개 국가에 더 추가 진출하는 게 목표고 부킹이 더 늘어날 것 같다. 부킹이 늘어나겠죠. 그린필드니까. 네, 근데 이제 매출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요게 그 이제 내러티브의 전부였고 넘버스는 이제 앞에서 왔던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이미 미스한 건 미스한 거고 가이던스는 이제 더블 디짓으로 코스트 다운 될 거다.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 GPM이 20% 달성 예정이다. 이게 예전에 깔았던 블룸 제품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 계약 기간 동안 거기서 이제 그거 다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깔아놨던 옛날 버전 블룸 제품이 이제 다 거의 다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좀 효율적인 신제품들이 많이 깔리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마진이 올라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이던스 타겟이 있는데 컨센은 하회했다. 네. 좀 놀라운 게 네. 그 블룸이 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엠페이스랑 네. 그 덩치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네. 시가총액으로 많이 차이 나죠. 시가총액 많이 차이 나죠. 네. 매출이 블룸이 더 높아요 이번 분기.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저 35.7인가 이러고 네. 있다가 그럼 또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엠페이지가 참 엠페이지 망가졌구나. 올해 매출이 얼마였죠? 올해 원이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4분기 매출 봤을 때. 네, 그만큼 4분기 매출. 원이어는 아마 엠페이지가 높겠죠. 그만큼 안 좋았다. 뭐 정도가 되겠네요. 음. 그다음에 이제 Q&A입니다. Q&A에서 좀 관련된 거 하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린필드라고 했으니까 어떤 단계냐, 대화만 하는 건지 협상 중에 있는 건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난분기부터 계속 데이터 센터 얘기를 했는데 제가 ES의 결국 핵심은 아직 파이널 단계는 아니에요. 시간 더 걸린다는 뜻이고 대신에 이제 SK 에코플랜트 항상 나오잖아요.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한국 쪽이랑 아시아 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 지을 때 제품을 다 블룸 걸 써요. 그리고 국내하고 또 최근에 나왔던 건 아일랜드 데이터 센터거든요.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파이낸싱하고 부지 확보하고 승인 대기하고 고객 확보하고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어질 잠재 후보가 뭐냐. 근데 이건 사실 앞에서 많이 나왔어요. 팹이랑 반도체 칩 시장, 전략 집약 산업이라서. 그다음에 EV 차징.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고객사들도 우리 고객이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이건 앞에 나왔던 얘기고 제가 결국에 얘네의 이제 앞으로의 내러티브 성장 촉매는 데이터 센터가 해줘야 되거든요. 데이터 센터 향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AI 뭐 요즘 AI 때문에 전력이 늘어나서 데이터 센터 내부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뭐 버티브나 안에 뭐 따로 이제 원재료 공급하는 기업이나 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에퀴닉스 이런 애들 주가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더 뒷단에서 연료전지 공급하는 블룸도 좋지 않을까라는 로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연료전지의 전력을 꼭 블룸 걸 써야 되냐 라는 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22년부터 24년까지의 기사들인데 23년 말 정도 이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백업 전원으로 수소 연료전지를 백업 전원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친환경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디젤 발전기 이제 이게 전통 발전기들이거든요. 없애고 연료전지로 대체하고 에키니스의 친환경 전략이 뭐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하는데 100% 연료전지로 구축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아일랜드 데이터 센터 기사인데 그러니까 흐름이 백업에서 점점 100% 연료전지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업에서 이제 메인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더 많이 깔고 매출이 더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에키닉스의 그 연간 보고서도 한번 찾아봤는데 얘네들도 목표가 이제 100% 친환경 에너지로 쓰는 게 목표다. 해서 근데 얘네는 이미 많이 꽤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짓는 걸로도 100%다 친환경으로 짓고 있어가지고 블룸의 고객 에키니스도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막 본인들만의 입장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스토리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 되냐 차이지. 방향은 맞다. 네, 방향이 이제 속도가 늦어졌다 이런 차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연료전지만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전해조 매출이거든요. 전해조 매출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지 그리고 뭐 이제 LSB라고 옛날에 떴던 기사인데 얘네 전해조 매출 이제 백로그 기사가 떴는데 FID는 이제 파이널 디시전,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이제 투자 결정하는 건데 연기됐다. 너네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했는데 결국에는 26년은 되어야 전해조가 찍힐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예전부터 얘기하지 않았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기대할 거 없고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연료전지만 봐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전해조 외에도 얘네들이 이제 마린이라고 선박 쪽에 있었거든요. 친환경 선박 네. 이쪽도 하나 보고 있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더 걸릴 거다. 네, 그러니까 연료전지 그다음에 전해조 그다음에 선박이다 순서가. 그래서 더 걸릴 거고 지금은 연료전지만 보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었고 지금의 연료전지는 다 거의 대부분 다 천연가스 기반입니다. 천연가스 기반이라서 아마 앞단에서 친환경 시대가 도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고 회사 자체로 봤을 때 지금 너가 계속 전력이 부족하다 그러고 하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뭐냐. 근데 결국에는
볼륨 성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 많이 써서 오르는 거다. 요즘에 미국에서 유틸리티 가격, 전기 가격 많이 오른다고 얘기를 나오는데 결국엔 많이 써서 그런 거다. 네. 그리고 송전망이 이제 그만큼 덜 깔려 있으니까 잘 보충이 안 돼서 그런 내용이고 4분기 ASP가 감소했는데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제품 믹스 때문이다. 그래서 뭐 딱히 훼손될 우리가 지금 을까지는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ASP 훼손은 없을 거라고 본다. QOQ로는 그럴 수 있지만 본인들은 FI 전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지난 분기 때 제가 했던 거는 결국엔 숫자가 찍혀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성장성과 이익성 모두 잡아야 하는데 일단 이익성은 괜찮았어요. 이제 성장성에서 말렸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아쉽다.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땐 괜찮고 그다음에 정책 수혜 이제 뭐 미국의 수소 허브들이나 이런 이제 2025년부터 수소도 ITC가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책 수혜,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시장 수혜, 연료 호환의 다양성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방향적으로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소 허브도 되게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시간 딜레이가 있어요.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아서 지금 고금리에서 다들 쉽지 않아 하는 모습이고 마련한 재고 소진과 재무 건전성 봤을 때 재고 소진 잘하고 있고 재무에서도 당연히 순부채이긴 하지만 원래 순부채였고 얘네들은 뭐 유의미한 정도 아니다. 네, 막 데니머를 걱정할 정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4분기를 좀 보면은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좀 따로 발라져서 나올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걸 지금 성장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스토리만 괜찮다. 네, 스토리만 괜찮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한 9.2달러에 샀습니다. 좀 더. 네, 많이는 아닌데 조금 담가봤어요. 일단 제가 스토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좀 담가봤고 이제 인모드랑 비슷한데 어떤 시나리오 혹은 어떤 것들이 터져줘야 블룸이 더 잘 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뭐 태양광 풍력이 압도적으로 많이 깔려서 더 많이 싸지고 그린수도 단가 내려오고 뭐 정책적으로 보조금 받고 해서 경제성이 확립되면 더 많이 깔겠죠. 이런 방향은 항상 얘기해왔던 거고 최근에 제가 이제 뭐 기사들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좀 신기한 게 천연 수소란 게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을 텐데 천연 가스가 아니라 천연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직접 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땅 안에 갇혀 있는 진짜 자연의 수소를 직접 채굴해가지고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되면은 엄청 싸대요 수소가. 너무 이제 기존 전력보다 훨씬 더 싸지고. 아니 석유를 그 땅에 파이프 꽂아가지고 뽑아 먹는 거랑 직접 석유를 만들어가지고 그쵸. 하는 거랑 아예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엄청 저렴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먼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아 일단 알겠는데 연구실에서 뭐 개발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다 내가 봤을 때 한참 걸린다 상용화 되려면 했는데 상용화가 그렇게 멀진 않았더라고요. 이미 그쪽에 연구는 많이 진행됐고 상용화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이 천연 수소로 인해서 수소가 많이 깔리기 시작하면 어쩌면 블룸에게도 큰 촉매자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당장 당장 많이 산다? 이 종목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조금 샀거든요. 진짜 조금 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워낙 오래 보다 보니 종목 스토리가 참 괜찮아서 좀 기다리다 보면 해주지 않을까. 왜 자꾸 이런 종목만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네. 기다리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맞아요. 없을 건데 맞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물리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안 기다리는 종목도 많이 리서치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버핏이 대신 해주는 옥시덴탈도 사고 이것도 사고 있어요. 사면서 당장 잘하는 기업들도 사고 있고 앞으로 이걸 조금 산 이유는 이런 종목들을 늘려가기 위해서니까 사실 블룸은 옛날에 제가 많이 해놓은 거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물을 수는 없고 환불 안 해주니까 그냥 냅두고 이제 팔로우업은 하니까 이런 상태고 그래서 블룸에 대해서 지금 되게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셀하는 쪽도 있고 바이하는 쪽도 있어서 뭐 누가 맞는지는 두고 봐야죠. 근데 저는 스토리 자체는 괜찮게 봐서 이 셀바이는 사실 그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듀레이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당장 1년 찍어놓고 본다면은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셀인 거고
근데 이제 바이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방향이 잘 가고 있는데 이런 내러티브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는 거고. 맞습니다. 깔끔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샀습니다. 네.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샀고. 저희의 장점은 잘 기다립니다. 그렇죠. 네. 참을성이 왜 언제부터 이렇게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쳐봤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건지. 익숙해져가지고 장기 투자는 뭐 그래서 일단 블룸은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다음에 볼 종목은 뭐 데니머도 있겠지만 제가 옥시덴트도 한번 보려고 해요. 저 너무 좋습니다. 처음 보는 종목이라 저도 사실 주주거든요. 이해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좀 봐보면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시장 상황이 다 연결이 되니까. 어쨌든 에너지 섹터고.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